다음은 그 이주관리와 그 범죄예방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매번 2010년 7월 16일 날 도시정법이 개정돼서 철거를 이제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그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이후에 이제 광주 학동도 그래서 현산이 지금 그 계약이 돼 있고 이제 현산에서 계약하는 업체들이 지금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전까지 이주관리라는 것은 철거회사들이 철거계약에서 당연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재개발 쪽에 철거하는 애들 치고 제대로 된 변별한 자기 장비를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포크레인 한 대도 안 갖고 있다고요. 막말로 얘기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장비 가진 업자한테 내가 언제쯤 포크레인을 몇 대를 맞출 것이냐를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몇 세대 이사가고 남은 세대가 몇 세대인데 언제 이사갈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고. 그게 이주관리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조합이 뭐 하는데? 조합이 이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그 이전의 철거 계약은 이주관리 / 철거 계약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주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 심지어는 안 간 사람한테 가서 언제쯤 가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래갖고 그리고 부분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골목은 이번에 다 이사 간다는데 저쪽에 좀 골 아픈 사람 이사 안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이쪽을 먼저 확 철거해갖고 막 불안감을 조성해서 빨리 이사 가도록 간접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장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왔다가 또 끝나고 저쪽은 남아있으면 또 갔다가 장비 보냈다가 또 저쪽에 이제 언제 끝난다고 또 부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에 관한 그 말이 이주관리 말 그대로 현황 파악인 거예요. 계획 잡고 언제쯤 장비 맞춰야 되나. 왜냐면 장비가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A라는 업체 없으면 B라는 업체 예약하고 B라는 C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업무를 했던 거예요. 철거가. 이건 뭐 돈 받고 할 만한 성질도 아니고. 그런데 시공사가 들어오면 철거회사가 한다고요. 철거 입장에서는 장비를 맞춰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범죄방은 네.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은 2010년도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기태 사건 여중생 살해 사건이 나고 나서 도시보기 개정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은 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 같은 걸 추가 설치하라 했어요. CCTV 설치하면 돈 몇 푼 안 들어요. 네. 왕심 1구역 같은 데가 2구역, 3구역은 다 헤쳐먹었는데 1구역은 법대로 했어요. 유일하게. CCTV 설치는 1,200만 원이가 들었다고 당시에. 자, CCTV 설치는 돈 얼마나 들겠어요? 이까지도. 아니 원래 있는데 부족한 데만 좀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순찰을 한대요. 순찰은 경찰한테 요청하라라고 돼 있어요. 법률이. 도시정법이. 네. 이런 업체가 순찰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순찰해서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렇게 순찰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이 돼요? 24시간 CCTV가 보고 있는 게 낫지 사람이 이거 돌아다니냐고요. 이게 어느 때 범죄 예방 방법이에요? 요즘 경찰관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가요? CCTV 다 있는데 CCTV에서 감시하면 되지 돌아다닐 일이냔 말이죠. 안전센터에. 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을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순찰한다고 하면 많이 났을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계약금이 얼마? 22억 5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 현장 내 CCTV 설치, 현장 내 순찰 및 범죄 예방 관리, 이주 대상자의 TM 조사 이런 것이 돈 주고 할 일입니까? 이주식이면 이주 계획 조사, 세입자 이주 관리 및 면담. 아까 제가 다 얘기한 것들이잖아요. 네. 왜요? 장비 맞추려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 언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언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7월 말에 간대. 그러면 8월 1일부터 장비 들어오면 되겠잖아요. 네. 이런 것이 돈 받고 할 일이란 말이에요. 철거업체가 할 일이지. 그리고 얘가 왜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CCTV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CCTV를 설치하려면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범죄 예방이라고 다 조합이 헤쳐먹고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정보통신공사 면허 가진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더니 이번에 수원의 영통 2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이 그걸 고소를 했어요. 벌금 200만 원 기소가 됐어요. 업체가. 네.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없는데 무슨 CCTV를 설치한다는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세요? 이거 그 업체에다 하도급 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하도급 주면 죄가 안 될까요? 만약에 제가 변호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소송해드릴게요. 내가 1,000만 원 갖다가
변호사한테 300 주고 내가 700 먹고 아 대신에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시켰어요 하면 죄가 안 돼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이런 짓을 안 해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요? 22억 5천을 쓸 만큼 많아요? 이 동네 안 사는 사람 어쩌라고? 아니 자기는 세 주고 안 살아요. 투자 많이 해놔서 이 사람 왜 이 동네 뭐 때문에 국가가 안 지키고 조합원이 지켜야 되는데요? 국가가 지키라고 평소에 세금 내고 있잖아요. 순찰은 경찰한테 허락했다니까. 근데 경찰도 안 해요. CCTV 보고 있지 누가 순찰해. 어느 지정의 경찰인데. 그래서 이런 계약은 반드시 파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무효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이고 여러분이 정보통신공사업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업체 조회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업체 조회하면 데이터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정보통신공사 면허 없다는 얘기예요. 예. 뭐가 업체라고요? 뭐가 업체? 변호사 있는 것도 소송 비용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결국 지가 못하고 변호사 시키겠잖아요. 중간에 돈만 따먹고. 어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서 돈이 많으면 뭐 갖다 내버리든지 어떻게 하십시오.